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캔자스주의 작은 교회 목사.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 그가 말했습니다. 총알이 오른쪽 귀를 스칠 것입니다. 넉 달 뒤 트럼프가 피격당했습니다. 정확히 오른쪽 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대통령의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본 것은 그 다음입니다. 4월에 벚꽃 위로 번지는 붉은색, 6월에 닫히는 은행의 문, 7월에 나타나는 한 사람, 그리고 72시간 동안 꺼지는 모든 화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비전 안에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표의 첫 번째 장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5달 안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의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다른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브랜든 빅스. 미국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이 사람은 유명한 방송인도 아니고 정치 분석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이끄는 교회의 신도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목사가 세계에서 가장 경호가 삼엄한 인물의 운명을 넉 달 전에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2024년 3월, 빅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성이 울릴 것이며 총알은 오른쪽 귀를 스치고 그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당시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5일 피츠버그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온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귀를 스친 총알, 무릎을 꿇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 빅스가 묘사한 것과 한 장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받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면 기도 중에 눈앞이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태.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영화 필름의 한 장면 한 장면처럼 극도로 선명하고 구체적인 화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색깔, 장소, 사람의 얼굴, 심지어 날짜까지. 그는 이 장면들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라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 중부의 작은 교회 목사가 왜 한국을 보게 된 것일까요? 빅스 본인도 이 부분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 구조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비전 속에 한반도의 지형이, 서울의 거리가, 한국인들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면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고 날짜와 사건이 하나의 시간표처럼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나라에 대해 이토록 세밀한 장면을 본다는 것. 이것은 개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 보았던 비전이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면 한국에 대해 본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들 가운데 빅스의 숨을 멈추게 한 첫 번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하나의 탑, 그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의 기초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탑이 무너진 뒤에 무엇이 드러났는지, 이것을 아시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빅스가 본 그 탑은 보통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솟아 있었고 꼭대기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위, 제도, 관행이 층층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빅스 자신도 처음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탑의 맨 아래, 땅에 닿아 있는 기초 부분에서 가느다란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균열은 소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겉에서 보면 탑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탑 전체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주저앉았습니다. 빅스는 이 장면 직후에 매우 선명한 하나의 화면을 더 보았습니다. 꼭대기에 서 있던 그 인물이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6년. 이것이 선고된 형량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이라는 단어가 뉴스 속보에 등장한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체포와 사법 절차의 시작은 빅스가 묘사한 장면과 놀라울 만큼 겹칩니다. 물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 속의 그림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좁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탑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탑 위에 세워져 있던 모든 믿음이 함께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이 암묵적 신뢰가 먼지와 함께 흩어진 것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끝은 언제나 같은 감정을 남깁니다. 불안, 혼란, 그리고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그런데 빅스의 비전은 이 질문에 대해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탑이 무너진 뒤 생긴 균열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멈추지 않고 바깥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관저의 담장을 넘고 국회의 벽을 지나 평범한 거리로 그리고 결국 보통 사람들의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빅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지도자가 잡혀갈 때가 아니라 그 충격이 자기 가정의 식탁 위에 도착했을 때라고. 그리고 그 순간은 봄과 함께 찾아옵니다. 4월의 한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마다 거리를 물들이는 벚꽃, 바람에 흩날리는 분홍빛 꽃잎 사이로 사람들이 웃으며 걷던 그 계절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 풍경은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희망과 설렘을 떠올리게 합니다. 빅스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 나무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꽃잎 위로 다른 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도 흰색도 아닌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빛깔이었습니다. 진홍색, 벚꽃 가지에서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거리 위로 퍼진 그 붉은색은 꽃잎 사이사이를 물들이며 아름다운 풍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빅스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희망의 상징 위에 덮인 그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한복판에 가장 참혹한 장면이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비전 속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빅스는 이것이 군사 도발인지, 핵실험인지, 아니면 백두산이 깨어나는 지질학적 사건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전해지는 진동이었고 모든 것이 일시에 정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긴장의 균형이 마침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날짜가 있습니다. 4월 25일과 26일. 빅스는 이 이틀이 한국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날, 유지되어 온 침묵이 깨지는 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이 이틀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그 전과 그 후를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 반신반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울림이야말로 어떤 분석보다 정직한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온 그림자가 하늘을 뒤덮는 동안 또 다른 종류의 한기가 이 땅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추위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어 가게의 셔터를 내리게 하고 가정의 식탁을 비우는 추위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녹지 않는 얼음,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한반도를 덮친 한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록적인 북극 한기가 내려와 도로가 얼어붙고 난방비가 치솟고 사람들은 움츠린 채 봄을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이상기후 정도로 여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빅스의 비전 속에서 이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것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바깥 기온이 떨어진 것처럼 이 나라의 경제 체온도 급격히 내려가는 장면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빅스가 본 화면 속에서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진 식당, 한 골목의 얼굴이었던 작은 상점, 새벽마다 불을 켜던 빵집, 문 앞에 붙은 폐업, 두 글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대기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도 보였습니다. 짐 상자를 든 채 로비를 빠져나가는 중년의 뒷모습, 평생을 바친 곳에서 하루아침에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빅스는 이 장면들이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충격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던 거대 기업들, 그 화려한 유리 건물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뒤에 숨겨진 숫자들, 이름만 바꿔가며 반복된 관행들, 윗선의 결정 하나로 수천 명의 삶이 좌우되던 구조. 빅스는 이 건물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번쩍이는 유리벽이지만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대마불사라는 공식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비전 속에서 가장 차가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지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하던 자산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아직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미 손에 남은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분노 대신 공허를 느낍니다. 빅스는 이 순간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겠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신전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진짜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를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의 바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빅스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지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인의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직함도 없는 한 사람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폐허 한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빅스의 비전 속에서 이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46세, 대학에서 갈등 해결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정당에 이름을 올린 적 없고 선거에 나선 적도 없으며 권력이라는 단어와 가장 먼 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빅스가 이 인물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의 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경청, 지시가 아닌 대화,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나타난 뒤 거리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시위 현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움직임이었는데 이전과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대신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고 돌을 던지는 대신 밥을 나누었습니다. 이념으로 편을 가르지 않고 윤리라는 하나의 기준 아래 모였습니다. 빅스는 이 장면을 묘사하며 사랑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먹는 모습, 그것이 그가 본 비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7월 19일, 이 날짜가 빅스의 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투명함과 경청 위에 세워진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길이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월 19일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인터넷이 사라지고 알림음이 멈추었습니다. 빅스는 이 시간을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각성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그 사흘 동안 사람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에서 놓지 못했던 기기 대신 옆 사람의 손을 잡게 되었다고. 세상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은 폭발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0분만 모든 화면을 끄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바깥이 아닌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빅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변화는 한반도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피어오른 불씨가 바다를 건너 대륙을 넘어 세계 전체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한국만큼 깊은 아픔을 겪어온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빼앗긴 나라, 갈라진 땅,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 세대들. 눈부신 성장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과 공허함까지. 이 모든 무게를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짊어진 나라입니다. 빅스는 바로 이 고통의 깊이가 한국을 세계의 등대로 만드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픔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 앞에서 진심으로 설 수 있듯이 이 나라의 경험이 전 세계 억압과 분열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빅스가 정화의 불씨라 부른 이 흐름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시 유럽을 지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닿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옆에 촛불을 밝히듯 한 나라의 깨어남이 이웃 나라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흐름입니다. 빅스는 이것이 정치혁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근본부터 달라지는 내면의 전환이라고.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40일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날수가 아닙니다. 선택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익숙한 편안함 속에 머무를 것인지, 이 결정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빅스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중립이라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가슴 한쪽에서 올라오는 그 울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나는 것은 격언이 아니라 이 땅이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이 메시지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이 내용을 들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마음에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탑은 무너져도 진실 위에 선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계십시오.